자, 이 노래는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라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 사실 제대로 아는 친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유는 이 일베 형님들, 일베충들이 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른 뜻으로 사용하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간첩들이 우리나라를 불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다라고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비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교과서는 107쪽이랑 111쪽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박정희가 1979년에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었죠. 자, 이렇게 피살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부가 드디어 들어설까라는 기대도 잠시 이제 이 전두환이 중심이 된 신군부라고 하는 다시 군인들이 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을 12.12 사태라는 말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12 사태로 인해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제 1980년 봄에, 79년 다음에 80년이죠. 80년 봄에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게 됩니다. 이 시위를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 서울에도 드디어 봄이 올까? 봄이라는 게 나타내는 바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민주주의겠죠. 민주주의. 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이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이제 시위를 진압합니다. 이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면 군인을 이제 사회 질서를 잡는 데 투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찰이 사회 질서를 담당하고 군인은 이제 외부의 적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다. 그래서 군인들이 투입되어서 사회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신군부에서 계엄령을 통해서 군인들을 투입해서 시위를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위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이 신군부가 일단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내리는데, 이때 전남대에서, 광주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학교입니다. 이 전남대에서 시위 중이던 학생이랑 이 계엄군 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광주에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 신군부 입장에서는 자기 정부에게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시위가 발생하는데 어떤 한 곳을 골라 잡아서 우리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됩니다. 공수부대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말로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이 특전사들이 투입이 되면서 시민들을 그야말로 강경 진압, 두드려 패면서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죄 없는 시민들이 학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사진을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시민들이 엎드려 있고 군인들이 발로 차고 있죠. 군화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신어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습니다. 이걸로 발로 차이면 진짜 운동화로 발로 차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병사가 칼을 차고 있죠. 이 총 끝에 칼을 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남학생들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이런 칼을 차는 게 개인의 자유로서 내가 오늘 칼 차고 싶다, 칼을 차볼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위에서 지시가 군대는 항상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을 찼다라는 거는 누군가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면 칼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누가 칼을 찼다는 명령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이제 군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지금 시민들을 폭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진은 굉장히 끔찍하고
도저히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없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 시위 과정에서 이 군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고 각종 이런 잔혹한 사진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다 보여줄 순 없고 여러분도 어느 때가 되면 한번 뭐 기회가 닿으면 볼 날이 오겠죠. 자, 이거 당시 광주에서 시위하던 사진입니다. 이 군인들이 밀려오니까 버스로 대형 버스로 이제 길을 더 이상 군인들이 못 오게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진이고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내놓고 다음 사진이 설명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민들이 학살되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광주로 통하는 도로를 전부 다 봉쇄합니다. 이제 광주를 거의 뭐 섬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때 언론도 다 정부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군부에 의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발표하냐면 광주 시민 중에 지금 북한 간첩들이 투입돼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라고 해서 이 폭도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으신, 그러니까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지금도 이 민주화 운동이 북한 애들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베 애들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다 라고, 북한 사람 간첩들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이다 라고 비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는 이렇게 무차별로 학살당하다 보니까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직접 총과 어떤 포탄을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으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뭐 일베 애들이 이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할 때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이 총과 폭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군이 도와준 것이다, 북한군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다 아직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 군대에서 하는 게 총 사격술, 그리고 뭐 지뢰 설치하고 폭탄 설치하고 이런 거 군대 가면 다 배웁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걸 당연히 이때 사람들도 군대를 갔다 오니까 무장 총도 쏠 줄 알고 폭탄도 설치할 줄 알고 다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이 총과 탱크, 헬기 등을 앞세워서 광주를 진압하게 되면서 장악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베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뭐 폭동이다라고 하는데, 잠깐 사진 자료를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5.18에 대해서 참배하고 발언했던 말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 광주의 이 희생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5.18 민주화 이 공원을 참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가 5.18 민주화 기념 공원입니다. 여기를 참배하는 사진. 이명박 대통령 역시 참배합니다. 5.18 민주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참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참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일베 애들 말대로라면 이 뭐 대통령들이 전부 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의 어떤 돌아가는 사정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 맞서서 이 군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서 일어난 우리나라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오르게 됩니다. 이 5.18을 강제로 진압하고 난 뒤에. 그래서 국회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때 삼청교육대라는 것이 운영되는데 뭐냐면, 자, 이거 역시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고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삼천교육대가 뭐냐면 뭐 깡패들, 사회를 어떤 혼란시키는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을 다 잡아 걷어서 이렇게 강제로 군대식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사회의 조폭들 다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직폭력배, 깡패들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 비판하는 뭐 대학생들, 반대 시위하는 시민들 다 여기 너희들도 조직폭력배다, 폭도다 해서 다 가둬서 인권을 굉장히 유린하던 삼천교육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삼천교육대가 지금 있으면 이런 애들 뭐 기도 못 펼 텐데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많죠. 삼천교육대 만약 있었으면 아마 우리들 뭐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아마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기들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서 돌리기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이 3S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3S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때 다 프로야구단, 축구단 창설됩니다. 그리고 컬러 TV 보급으로 각종 드라마 방영되고, 이제 뉴스 좀 그만 보고 드라마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폐지하고, 이제 사람들이 밤에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뭐 여자도 만나고, 그리고 이때 각종 에로 영화 같은 거 방영하면서 이제 정치에 제발 그만 관심을 가져달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야구단은 여러분 보면 다 지역 연고가 있죠. 광주를 연고로 하는 뭐 해태, 지금은 기아입니다. 이제 기아의 전신이 해태인데, 해태와 대구를 연고로 하는 삼성이 뭐 야구를 한번 붙으면 거의 뭐 이제 이 민주화 운동과 그런 진압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뭐 각종 지역 감정도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게 되냐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87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고문을 받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주화 시위를 투쟁을 하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잡혀가서 엄청난 물고문을 받습니다. 물고문. 똑바로 말해라 하면서 물에다가 사람을 쳐박고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물고문을 받다 죽는데, 물고문을 받다가 죽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때 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 나는 물고문 하는 게 아니라 탁 하고 테이블을 썼더니 갑자기 하고 죽더라 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서 유행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때 대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사람이 박종철입니다. 이 박종철의 장례식의 사진인데, 자,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우리도 대통령을 이제 직접 뽑게 해달라, 직선제를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정부에서는 이 논의를 조차 금지합니다. 직선제 안 할 거다. 대통령은 너희가 뽑는 게 아니야.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4월 13일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헌법을 그대로 놔두겠다. 직선제로 바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게 되는데, 시위 도중에 또 이 사람이 연세대 학생입니다. 연세대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시위 도중에 최루탄에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이한열이라는 분의 어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결국에는 이 두 명의 대학생이 사망함으로써 분노한 학생들, 시민들 엄청나게 이제 민주화 투쟁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두환 정부에서 결국 6월 29일에 민주화 선언이 발표됩니다. 1987년 6월 29일에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때 개헌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직선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교과서에 안 실려 있는데 선생님 시험에 낼 겁니다.
어떻게 시험에 낼 거냐면 서술형 시험으로 낼 겁니다. 이걸 지문으로 줄 겁니다. 6.29 민주화 선언 발표문인데 이거를 지문으로 주고 이 선언문의 명칭을 쓰시오. 뭡니까 여러분? 6.29 민주화 선언이죠. 그리고 이 자료의 의미를 쓰시오. 의미가 뭘까? 당연히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 뒤로 이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큰 굵직굵직한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고 있고 이거 역시 시험에 낼 겁니다. 이 정부와 업적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제발 일배충들 이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랬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